안녕하십니까. JMW 교육강사 장보영입니다. 펌 시술에 앞서 모발에 대한 특징과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발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발의 구조를 보시면 모피질과 모수질, 모표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모표피라고 하는 것은 보통 큐티클이라고 많이 칭합니다. 큐티클은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모발의 제일 표면에 있는 부분을 모표피라고 하고요. 그리고 모수질 같은 경우에는 연필의 심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겁니다. 모발 안에 가장 안쪽에 있는, 중심 쪽에 있는 것을 모수질이라고 하고, 모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수질을 감싸주는, 안쪽에서 감싸주는 그러한 부분을 모피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참고로 모발의 구성 성분은 케라틴 단백질이 80에서 90%의 케라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거기에 소량의 수분과 멜라닌 색소, 그리고 CMC, 그리고 미량 원소 등의 그러한 여러 가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표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표피라고 하는 것은 보통 모양 자체는 죽순 모양, 그리고 비늘 모양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헤어 제품에 관한 그러한 광고나 그런 전단지 부분들을 보게 되면 모표피에 대한 그러한 형상화되어 있는 이미지들은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모표피는 케라틴 단백질, 또 다른 말로 경단백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색 자체는 약간의 반투명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보통 모발에 따라서 4장에서 한 10장 정도의 겹겹이 쌓여져 있는 부분을 우리는 모표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피질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세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 구조가 아니라 여기 이미지상에 보여지는 것처럼 섬유질 상태의 세로의 구조 형태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보통 간축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모발의 색을 결정할 수 있는 멜라닌 색소 부분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미용실에서 살롱에서 가장 많이 펌을 할 때 혹은 드라이를 할 때 모발에 각종 결합이 일어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종 결합이라 함은 이제 뒷부분에서 설명을 다시 해 드릴 텐데요. 드라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펌을 할 때 모발이 갖는 그런 여러 가지 결합이 일으키는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모수질 같은 경우에는 모발의 탄력과 강도를 결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발 안에 가장 중심 쪽에 있는 모발의 가운데 위치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모발에 따라 있거나 또는 없는 모발이 있습니다. 아기 머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모수질이 없는 걸로 현재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발들이 가장 많이 이제 살롱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제 열을 이용한 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펌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통 아이론을 이용한 아이론 펌, 다른 말로 매직이나 볼륨 매직 등을 이용하는 그런 플랫 아이언을 이용한 퍼머넌트 웨이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팅 펌과 디지털 펌, S컬 이상의 컬을 갖는 그러한 열펌. 그래서 총 이러한 4가지를 가진 열펌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펌의 원리를 보게 되면 3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보통 펌을 시술할 때 화학제를 도포를 해서 연화나 아니면 보통 우리가 일제라고 칭하는 부분, 그러한 부분들은 화학적 원리로 인해서 모발의 펌약이나 처리제 등의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 역학적 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발이 열에 의해 변화를 갖는 부분이에요. 곱슬머리가 생머리로 펴진다거나 혹은 생머리가 어떠한 웨이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열을 가해서 가는 그러한 원리를 열 역학적 원리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물리적 원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힘이 있겠죠.
로드라던가 아니면 빛 등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모발의 형태가 변화를 갖는 부분을 우리는 물리적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살롱에서 디자이너 선생님이나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모발은 네 가지의 결합을 갖습니다. 크게 펩티드 결합과 두 번째 시스틴 결합, 그리고 세 번째 이온 결합, 그리고 네 번째 수소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펩티드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모발이 가진 성질 중에 모발이 포함하고 있는 단백질, 그리고 그 외에 모발이 갖지 않은 또 다른 단백질과 단백질이 만났을 때 펩티드 결합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스틴 결합이라 함은 보통 펌제에 많이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스틴 결합, 다른 말로 다리 결합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펌에 있어서 이러한 시스틴 결합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컬이나 혹은 어떤 형태를 만들기는 굉장히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시스틴 결합을 절단시키는 것을 보통 우리는 일제, 다른 말로 환원제라고 합니다. 펌제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치오와 시스테인, 그리고 시스테아민 등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러한 시스틴 결합을 절단시키는 것은 우리가 펌제의 일제인 환원제가 시스틴 결합의 시스틴을 절단을 시키는 그러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절단되어져 있는 부분을 다시 결합시키는 것을 우리는 펌제의 이제라고 하는 산화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발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일반 기본 와인딩을 통한 그런 퍼머넌트 웨이브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열을 이용한 퍼머넌트 웨이브. 이 퍼머넌트 웨이브와 열 퍼머넌트 웨이브는 동일한 시스틴 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치오나 시스테인 등의 이러한 일제를 통해서 절단과 재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모발을 pH 4 이하의 산 또는 pH 8 이상의 알칼리화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절단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얘네들을 산화가 된 것과 알칼리화가 되어 있는 것을 재결합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이제 모발의 pH를 4에서 한 6 정도의 등점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맞추는 것을 이제 다시 재결합을 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합니다. 이거 역시도 퍼머넌트 웨이브에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이제 수소 결합이 있는데요. 수소 결합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제 물 와인딩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른 모발의 상태를 수분을 충분히 적시어서 텐션을 부여해서 어떠한 와인딩을 한다거나 아니면 롤브러쉬를 이용해서 어떠한 컬의 형태를 만든 상태, 이 상태를 이제 수소 결합에 의해 절단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러한 재결합의 상태대로 돌이킬 수 있는 부분들은 건조시켜서 이제 수분을 제거하는 상태를 다시 재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발과의 관계는 이제 물 와인딩과 드라이 세팅에 관련된 그러한 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영구적인 그러한 컬이 아니라 일시적인 컬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디지털 펌이나 세팅 펌 같은 경우에는 수소에 의해서 결합을 하는 그러한 역할도 굉장히 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살롱에서 혹은 요즘 이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 pH의 농도를 케이스에 많이 적어 놓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모발의 pH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H라고 하는 것은 파워 오브 하이드로겐 이온이라고 하는 수소 이온 농도를 줄인 약자를 pH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분이 없는 어떠한 물질에는 pH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분과 같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는 이제 우리는 pH상의 그러한 수치를 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산성과 알칼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모발이나 피부가 산성화가 되어 있는지
혹은 알카리화가 되어 있는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7 이하를 산성, 그리고 7 이상을 알카리성, 그리고 보통 7은 중성의 상태라고 우리는 칭합니다. 여기 도표를 보시면 맨 우측에 있는 부분은 숫자 0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산성화가 되어 있는, 강한 산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 끝에 14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는 알카리화가 되어 있는, 강알카리화가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모발이나 피부가 가장 건강하고 그리고 어떠한 뭐 화학적인 원리나 열에 의한 원리에 의해서 손상이 되지 않은 제일 건강한 상태인 pH 우리는 4.5에서 5.5의 상태를 우리는 등정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모발이 4.5에서 5.5 정도의 사이를 갖는 모발이 되려면 우리는 뭐 열펌을 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컬러를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그러한 모발을 우리는 등점점에 맞추어진 그런 건강한 모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이제 글씨들을 보게 되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살롱에서 흔하게 고객들 머리, 모발 혹은 우리가 항상 만지는 그러한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 뒤쪽으로 갈수록 9 이상을 넘는 그러한 pH 9 이상을 넘는 부분들은 우리가 항상 매일 접하는 그러한 제품들입니다. 그만큼 모발에 손상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여기에서 포인트는 pH는 높기는 하지만 다시 등점점까지 모발을 돌이킬 수 있는, 즉 최소한의 손상을 줄여줄 수 있는 상태로 돌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로서의 어떤 자질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화학제가 모발에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되면 가장 크게 알카리, 산성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겠죠. 앞부분으로 다시 한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7이 중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7에서 점점 이제 숫자가 낮아지는 산성 쪽으로 가게 되면 보통 4.5에서 5.5 이 상태를 우리는 약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점점 숫자가 낮아지는 2 또는 1 쪽으로 갈 때에는 강한 산성화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역시도 알카리화 역시도 8에서 9 이 상태에서는 이제 약알카리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갈수록 이제 강한 알카리화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알카리라고 하는 것은 모발이 알카리와 가까워질수록 이제 열펌이나 뭐 매직이나 디지털 펌에 시술 전에 일제를 도포해서 연화 작업을 하죠. 연화해서 구조가 느슨해지고 팽윤하게 되면서 모발 단백질의 구조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알카리성이라고, 알카리화가 되어졌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요. 거기에 반해 이제 산성화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모발은 산성에 대한 저항력은 알카리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 모발이라 하는 것은 알카리에 맞서게 되면 굉장히 약해지고요. 모발은. 그리고 거기에